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맞은편에 같은 제목의 또 다른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앞에 서셨나요? 이 작품은 마네의 친구이자 훗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되는 클로드 모네가 그린 것입니다. 모네의 작품 해설에 앞서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5층은 인상주의 걸작들이 모여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핵심 관람구역입니다. 그런데 고흐나 고갱 같은 작가들은 한 전시실에 작품이 모여 있는 반면 모네나 르누아르처럼 활동 기간이 긴 인상파의 핵심 화가들은 작품이 주제나 시기별로 여러 방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5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위해 작가별이 아니라 각 전시관에 전시된 작품별 순서대로 콘텐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9호실에서 마네 작품과 비교되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먼저 만나보고 이후의 콘텐츠에서 모네 대표작들이 있는 32호실의 양산을 쓴 여인과 34호실의 수련 연작을 다시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작품 해설 이어갈게요. 이 그림은 마네의 작품에 대한 젊은 모네의 오마주이자 존경을 담은 도전이었습니다. 1863년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낙선전에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모네는 그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네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죠. 마네가 작업실 안에서 인물과 구도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주제를 그렸다면 모네는 나라면 그 그림을 진짜 햇빛 아래에서 그렸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모네의 이 작품은 인상주의의 핵심, 즉 빛의 회화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네가 작업실 안에서 인물과 구도를 탐구했다면 모네는 실제로 캔버스를 들고 퐁텐블로 숲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마네의 그림처럼 전문 모델이 아니라 모네의 실제 삶 속 인물들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은 모네의 연인이자 훗날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카미유 동시회이고 멋지게 차려입은 남성 모델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화가였던 프레데리크 바지유입니다. 이제 그들의 옷과 하얀 식탁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숲속 나뭇잎 사이로 쏟아진 햇살이 인물의 옷과 식탁보 위에서 반짝이며 빛의 조각들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모네는 인물의 심리가 아닌 오직 야외의 빛이 만들어내는 이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얼룩이 아니라 빛 그 자체를 색으로 포착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림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모네의 거대했던 꿈이 좌절된 흔적입니다. 모네는 1867년 살롱에 출품하기 위해 마네의 작품보다 훨씬 더 큰 가로 6m, 세로 4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물감을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그림을 집주인에게 맡긴 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 되찾으려 했을 때 캔버스는 습기와 곰팡이로 손상되어 있었죠. 모네는 망가진 캔버스에서 그나마 온전한 부분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잘라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들은 바로 그 거대한 꿈의 파편들입니다. 비록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야외의 빛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던 그의 시도는 마네가 시작한 현실의 혁명을 빛의 혁명으로 이어주며 인상주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실의 혁명을 연 마네와 빛의 혁명을 완성한 모네, 두 거장의 작품을 나란히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마네와 모네가 시작한 이 빛의 회화가 인상주의의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순간으로 피어나는 작품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30호실로 이동하시면 인상주의를 꽃피운 화가 르누아르의 가장 유명한 걸작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르누아르의 작품들도 30호실 외에 32호실, 35호실 등 여러 방의 작품들이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두 개의 콘텐츠로 나누어 작품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그럼 30호실의 르누아르 작품 앞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